안녕하세요. 성모튼트 365 정형외과 원장 정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양바른성모 정형외과 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 유인상입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오늘 궁금해요.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고관절이란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모형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골반입니다. 골반 모형이고 여기가 대퇴골의 모형. 골반과 대퇴골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고관절인데 사람이 사족보행 동물이라고 치면 어깨가 이제 앞다리, 이 고관절은 뒷다리가 되는데 몸통과 뒷다리를 이어주는 바로 그곳이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하고 사타구니, 흔히 서해부를 짚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엉덩이 뒤쪽을 만지면서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고관절 질환이 이제 이 골반 주변에 있는 걸 다 고관절 통증이라고 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병들이 많이 달라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은 이제 이렇게 구조에서 보시면 뒤쪽 엉덩이 근육이 상당히 두껍게 있고 약간 앞쪽에 위치합니다. 진짜 고관절의 질환들은 이 엉덩이 쪽이 아프기보다는 앞쪽 사타구니, 서해부 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고관절의 관절염, 고관절에서 뼈가 썩게 된다고 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런 병들도 대부분 사타구니 쪽이 아프게 되고 고관절에서 연골이 파손돼서 생기는 관절 와순의 파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뒤쪽 잡고 고관절 아프다고 하는데 환자분 거기는 고관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근 증후군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많이 생각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뒤쪽이 아플 때 이상근 증후군보다는 사실상 허리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걸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근데 허리 치료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호전 없이 계속 아플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상근 증후군을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기보다는. 어떠한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이상근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영상학적 검사라든가 정확한 진단 이제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질환을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을 경우 그때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을 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그 외전근이라고 우리 그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그 근육들이 와서 이쪽 대전자 쪽에 붙게 되는데 이 대전자 쪽 그 힘줄의 힘줄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힘줄 자체가 좀 변화가 와서 이제 석회화가 돼서 석회성 건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이제 주변에 충돌이 좀 이 뼈하고 힘줄하고 덜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점액낭이 있는데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또 아픈 경우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이제 뭐 주로 오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진찰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위가 뭐 앞쪽인지 아니면 뭐 바깥쪽인지 뒤쪽인지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찰을 해보면 이제 어느 질환이 좀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 엑스레이랑 아니면 뭐 초음파 검사를 또 통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질환들보다 이제 앞쪽이 아플 때는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초기엔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까지 필요하면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도 이제 뭐 누워서 뭐 만져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바다리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충돌 테스트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급성기 때 이제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주사 치료가 효과가 빠르니까 좀 그 주사 치료를 좀 권하게 되는데 일단 뭐 주사 치료로는 뭐 신경 차단술이나 아니면 이제 프롤로 치료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사요법이 어떻게 보면 치료이자 또 동시에 좀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관절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의심이 되면 관절 내부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볼 경우에 그것만으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봐도 이제 원인이 이제 그것이었다는 게 또 확인이 되니까 진단과 치료가 같이 되는 셈이죠. 일단 뭐 주사 치료도 적절하게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뭐 심줄염이면 체외 충격파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근육이나 심줄을 풀어주게 도수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큰 근육이다 보니까 이쪽에 염증이 이제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된 분들은 근육이 좀 단축되거나 이제 어떤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할 때 그런 부위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좀 집중적인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 상당히 효과도 괜찮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관절에서도 이제 물론 주사나 충격파 이런 게 좋은 치료긴 하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그 관절 와순이 파열되는 경우랑 그리고 무혈성 괴사
그리고 관절염 이 세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수술적 필요하긴 한데 수술적 치료는 이제 처음부터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런 정보들이 환자분들이 자신의 고관절 질환을 알고 또 치료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